자, 이제 정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다들 되시죠? 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요거 한 페이지만 봐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던 요 위에 보시면 저희가 뭘 만들어서 넣어놨냐면 이렇게 formutil.js라고 이런 데이터 패턴에 맞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많이 쓰는 게 이제 formutil이라는 거죠. 그래서 formutil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고칩니다. 고쳐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js 폴더 밑에 formutil을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싹 써가지고 하시는데 변수 선언하는 거라서 여기다가 저희가 데이터의 패턴 정의, 패턴이니까 정규 표현식입니다. 패턴 정규 표현식 이런 걸 객체라고 그러는데요. 객체 선언을 한 개씩 해두면 되게 좋습니다. 앞에다가 var 쓰고요. var 변수입니다. 쓰시고 regular expression에 아까 데이트 만들었죠. 데이트 만들어놨던 거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 자꾸 선언해서 쓰면 이제 정기 표현식만 또 따로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걔를 공용으로 써요. 보통의 경우는. 이해되시겠죠? 날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라이트 폼 이런 데서 사용해서 정의하지 말고 얘를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위에다가 선언하면 좋겠다. 이걸 이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써서 일렉스프레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넣어둡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패턴마다 이걸 전부 다 각각의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다는 거죠.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인데 데이트입니다.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날짜 패턴인데 날짜 패턴이라고 써놓겠습니다. 날짜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서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폼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럼 요건 필요 없어졌죠? 아까 전에 여기 위에다가 선언한 거예요. 요 위에다가 지금 여기 쭉 위에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폼 유틸에다 선언한 것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지울까요? 날짜가 아니라 전화번호였네. 날짜가 아니라 컨트롤 X,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데이터 패턴 중에서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인데 전화번호가 써놨네요. 예,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날짜 패턴입니다. 날짜 패턴 검사. 현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짜 패턴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작성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선언해서 짝 쓴 거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날리시면 돼요. 아까 전에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날린다. 이제 날렸습니다. 날렸네요. 데이터 넘어가야도 이거 아직 안 날렸네요. 얘를 이제 지우고 날렸습니다. 날리시고 데이터 넘어가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얘는 주석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석 처리. 이거 테스팅 해봤더니 잘 됐다 이 얘기죠. 그 흔적을 남긴 거예요. 이제 잘 안되면 다시 이거 풀어가지고 나온지 안 나온지 보시면 됩니다. 레귤러 데이트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레귤러 데이터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패턴은 JS 밑에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알리지 언더바 데이트는 데이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저희가 JS 밑에 폼 유틸 안에 선언되어 있어요. 안에 선언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선언이 되어 있어서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테스트 가려고 테스트 해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볼스에서 맞춰주면 되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눌러야 자바스크립트 쪽에 해당되는 것도 리로드가 되죠. 컨트롤 F 눌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4444 01 01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제 가입 눌러보면 패턴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맞게 패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패턴은 인풋 태그, 그 날짜형 인풋 태그 쓰는 데마다 다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입력 폼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처 패턴과 이메일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이메일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락처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패턴을 만드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화번호 정규 표현식. 아, 이거 되게 많네요. 누가 자꾸 많이 올렸어요.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정규식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쓰지 않더라도 남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자리부터 15자까지 내에 암호 정규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8부터 5개까지 점 있으니까 모든 겁니다. 모든 거. 8자부터 15자까지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쫙 써야 된다. 대문자, 소문자 뭐 이렇게 써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특수문자, 문자, 숫자 포함한 8자부터 15자까지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저희가 정기 표현식을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정기 표현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걸 긁어서 복사본처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근데 숫자만 쓰려면 A부터 Z까지는 지우면 됩니다. 0부터 9까지 또는 역/D 쓰시고요. 이렇게 6부터 9까지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한다. 이게 이내 암호 정규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저희는 이메일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 정기 표현식 어떻게 썼냐 한번 보시면 꺽쇠 표시 여기 시작이고요. 달러가 맨 끝나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I자 붙여놨습니다. 그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이렇게 두 개를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두 개 써놨어요. 써놨고요. 자, 맨 앞에는 0부터 9까지 A부터 G까지 중에서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괄호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하나를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써야 합니다. 대시 쓸 수 있고요. 대시 또는 언더바 또는 점을 쓸 수 있어요. 점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물음표네요. 물음표는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은 0개 이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음표 아시겠죠? 0개 이상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A부터 Z까지 A부터 G까지 그 별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점 뒤에 나온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때 대시 또는 언더바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언더바 점 이것 중에 한 개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중간에 점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대시하고 언더바를 지우시면 돼요. 점입니다. 점. 그럼 여기 대괄호를 걷어 지우고 점 다음에 물음표를 쓰면 되는데 이때 점은 모든 글자를 의미하세요. 의미하게 되니까 별표 점 모든 문자를 의미하게 되니까 점을 쓸 때 그냥 대괄호를 걷어 갖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뒤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맨 끝에 자리를 보시면 그 A부터 G때까지 두 자리부터 네 자리까지 세 자리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자리하고 세 자리 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메인을 만들었을 때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좀 닷컴 하면 세 자리잖아요. co.kr 하면은 두 자리잖아요. 아시겠죠? 두 자리부터 세 자리 사이에 끝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무한대 쓰시고 점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두 자리부터 세 자리 사이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글자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A. 뭐 이렇게 두 가지 세 자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메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 폼 유틸 가셔가지고요. var 쓰시고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되게 많아요. 레귤러 대시 이메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메일 이거를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출처는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십니다.
되시겠죠? 이메일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집어넣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어넣었어요. 그럼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저희가 어디다 쓴 거예요? 그 util, form util.js에다가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되었죠?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해보시면 되죠. 저희가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까 찾았을 때 그 핸드폰이나 또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맨 앞자리만 틀리죠. 맨 앞자리만 틀리고 뒤에 거는 똑같습니다. 뒤에 똑같은데 결국 요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로 쓸 때 요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사용해서 쓸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반 전화에 해당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밑으로 해서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출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이메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이메일 패턴입니다. 이메일 패턴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이메일 정규 표현식이라고 쓸게요.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 맨 앞자리는 여기 보시면 그 대시 언더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글자를 한 개를 이제 작성해라. 요 맨 앞자리는 숫자, 0숫자입니다. 그 0숫자인 경우에 역슬래시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 가보시면 역슬래시로 사용할 수 있는 0숫자, 여기 있죠. 0숫자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아스키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0숫자 플러스 언더바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역슬래시 W인데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언더바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더바 이런 건 빼시면 되겠죠? 언더바까지 끼워져 있는데 자, 0숫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0숫자 보시면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0자 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0숫자 한 자리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로를 갖고 하니까 이 중에 한 개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 쓸 수 있는데 그 대시 언더바 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점 이런 거는 이제 한 자리 물음표 썼으니까 물음표 한 자리이거나 이런 거 한 자리이거나 또는 예, 오화가 없네요. 한 자리 반복해서 이게 한 자리 물음표 언더바 점 이거나 이렇게 씁니다. 물음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희가 물음표 여기 있죠? 그 0 또는 1회, 0회를 포함하네요. 0 또는 1회입니다. 0 또는 1회. 그래서 물음표를 써가지고 한 자리 쓰고 앞에다 한 자리 쓰시고요. 플러스 물음표를 썼는데 이제 대괄호가 되었고 쓰니까 이제 물음표를 쓴 거는 이제 한 자리 0 또는 문자 한 개죠. 한 개 문자를 의미합니다. 한 개 문자를 쓰는데 그 뒤에 플러스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여기 플러스 물음표를 썼는데 쓸 때에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가로를 갖고 사이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갖고 썼는데 여기서 서브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물음표 쓴 거는 대시 언더바 점 중에 0개 또는 1개의 문자를 쓰고요. 됐죠? 되셨나요? 그 뒤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문자에다가 부여쓰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어붙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붙이기를 Z 이렇게 0부터 9까지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별표니까 0개 이상입니다. 여기는 0개 이상. 0개 이상이니까 0부터 9까지 A부터 Z까지 대문자 A부터 G까지 해서 0개 이상을 뒤에 붙여라. 그리고 골뱅이는 꼭 있어야 합니다. 골뱅이 나오고요. 플러스 골뱅이는 그냥 문자예요. 골뱅이입니다. 라고 쓰시고 얘도 마찬가지 0부터 9까지 중에 글자를 한 개 쓰시고요. 플러스해서 글자를 이렇게 한 개 쓰세요. 이제 한 자를 쓰는 거죠. 한 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뒤에 있는 거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안 써도 되고요. 이게 요거 없어도 되고 0개 이상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한 글자 이상이면 됩니다. 한 글자 이상. 이해되시겠죠? 그냥 한 글자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앞에 있는 거 동일하시고요. 근데 점 쓰시고요. 그 뒤에 점을 사용합니다. 점을 사용해서 점은 꼭 써야 됩니다. 플러스 점 여기다가 플러스 점을 붙입니다. 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고요. 되시겠죠? 점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숫자 영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그 두 자부터 세 자까지 이제 씁니다. 그 요거는 KR, COM 이렇게 보시면 영문자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한글 도메인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쓰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작성한 게 이메일이나 이런 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시고요. 이메일 검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폼에서 이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다가 데이터가 적당하지 않아요 라고 검색할 때 저희가 이메일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패턴에 맞는다. 그렇지 않으면 느낌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만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알럿을 만듭니다. 알럿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문자열로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패턴에 맞지 않는 것을 왜 맞지 않느냐를 써줍니다. 역슬래시는 쓸게요. 역슬래시는 줄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줄 바꾸면 하세요 라는 얘기고요. 패턴은 YYYY 다시 MM 다시 DD 형식의 숫자 형식의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럿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위치시킵니다. 포커스. 지금 내가 여기 입력한 쪽으로 얘를 포커스를 입력시킵니다. 해주시고요. 점 포커스를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쓰는 거죠. return false라고 써주셔서 이제 리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막습니다.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글자를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넘겨줘서. 그래서 이제 그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뭇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날짜 데이터, 뭐 형식의 날짜 데이터, 뭐 여기까지만 하면 을을 이렇게 붙이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면 조금 더 한 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줄로 만들어서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에 해당되는 그 날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쓰시면 그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지금 보시면 폼 유틸이니까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디나 이런 객체를 넘겨주고 점 밸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을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다.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 되셨나요? 폼 유틸에 갑니다. 폼 유틸 가시면 저희가 이걸 이제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검사를 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검사하는 함수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함수. 사용법은 이제 저기 다 쓴 다음에 사용법은 다 쓴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펑션 씁니다. 펑션 만드시고요. 레귤러 테스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규식에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낸다. 되시겠죠? 테스트 해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자, 파라미터로 받는 것은 이제 정규식, 레귤러 익스프레션, 레귤러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 받아야 되는 오브젝트, obj.str,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을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패턴
패턴이라고 쓰겠습니다.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글자. 패턴에 해당되는 그럼 맞는 데이터 패턴은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쓰시고요. 그 만약에 if 문장 씁니다. 만약에 쓰시고요. obj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그 넘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점 테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러 가로 열고 obj 스트링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str에서 집어넣고요. 콤마 집어넣으시고요. 점 밸류 값을 찾아와야 되죠. 값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테스팅 했어요. 테스트 했는데 맞으면 이런 뜻이죠. 얘는 맞으면입니다. 가로 열고 하나 둘 세 개를 열었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를 닫습니다. 한 개 더 맞네요. 세 개 열기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네요. 네 개.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얘도 네 개를 닫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됐죠? 그렇게 되면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를 씁니다. 쓰시고요. 처음에 하실 일은 경고창을 띄웁니다. 경고창. 그래서 라이트 폼에 가시면 여기 알럿 해가지고 이렇게 경고창을 띄우네요. 띄워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는 그냥 똑같이 띄우시고요. 역슬래시 엔도 똑같이 띄우시고요. 요거 지금 형식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형식의 날짜 패턴. 여기 날짜 패턴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패턴 이름하고 패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할까요? 숫자 패턴. 여기 을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시고 상단에 찍어서 두 개 찍어서 이제 플러스 두 개 찍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패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한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됐나요? 여기 밸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밸류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달러 다음에 문자열 뒤에다가 밸류를 잡아냈네요. 밸류 값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 문자열을 데이터를 먼저 찾고 객체를 먼저 찾고 밸류 값을 뒤에다가 그 오브젝트를 먼저 찾고 밸류 값을 뒤에다가 붙여서 값을 알아내서 이 값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랑 같은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고 테스트한 것을 if 문장에 집어넣어서 그 틀리면 느낌표 틀리면 이 경우에는 맞으면입니다. 요거는 맞으면 패턴에 맞는지 찾아내니까 맞으면 이런 얘기고요. 맞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패턴에 맞지 않으면 패턴에 맞지 않는 경우 처리입니다. 처리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알럿 쓰시고요. 알럿 씁니다. 예. 입력한 게 틀렸으니까 다시 입력해라. 그럼 다시 입력하려면 객체를 찾아야 되죠. 달러 가로 열고 그 obj str 포커스 하는 겁니다. 점 다음에 포커스를 위치시켜라. 포커스 가로 열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되었고 리턴 쓰시면서 리턴이 틀렸다. 펄스 사용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펄스를 리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펄스면 리턴 펄스를 시켜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그 뒤에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는 리턴 true로 쓰겠습니다. true 이제 적당한 패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당한 패턴. 사용하는 방법은 if 문장 쓰시고요. if 사용하시고요. 느낌표 알리지 틀린 경우 테스트 틀린 경우에는 알럿 띄우고 그 포커스 시키고 리턴 펄스를 냈겠죠. 그러니까 리턴 펄스니까 이거 펄스가 나옵니다. 펄스니까 느낌표 붙여서 펄스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그 리턴 펄스 시키자. 리턴 펄스를 시키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테스트에서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거 집어넣으시고요. 만약에 이메일이면 이메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메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이메일이니까 쌍따옴표 찍고 샵 이메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메일이라는 문자열 집어넣으니까 쌍따옴표 찍은 문자열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쌍따옴표 찍은 문자열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콤마 치시고요. 패턴 이메일 패턴은 뭐 그 영문자 여러 개 이제 영문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점이나 대시 뭐 이런 거 쓰시고 점이나 대시 이런 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골뱅이 쓰시고 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숫자네요. 영문자 아니라 영숫자 쓰시고 그 다음에 점 쓰시고 뒤에 영숫자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영숫자는 앞에 있는 영숫자는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숫자는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여기 별표입니다.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한 개에서 두 개에서 세 개를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써야 되고 이 이메일 데이터 이메일 뭐 정표식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충 맞게 이제 쓰시면 되십니다. 자, 쓰시면 되고 이메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쓰시면 잘 모르니까 제 이메일 한 개 써놓을게요. 제 이메일 이렇게 아니면 테스트라고 쓰셔도 돼요. date.com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의 이제 형식의 이메일 형식의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류 값 잡아내고요. 그것을 이제 그 테스트에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테스트에 넣어가지고 맞는지 보시면 되겠고, 느낌표 붙였습니다. 느낌표 붙였다는 얘기는 패턴에 맞지 않는다.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찍어주고, 패턴은 요 패턴, 넘겨가는 패턴에 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포커스 잡아주고, 리턴 펄스를 이용해서 이제 리턴이 틀린 거니까 지금 패턴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의미니까 펄스가 적당한 거 같죠? 그렇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가면 리턴 true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을 것 같고요. 라이트 폼에서 이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써보시려면 여기 이제 요거 위에 거는 벌스를 테스팅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if 문장 한 개 붙여주는 거죠. if 문장 한 개 붙여서 이메일을 테스팅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이메일 테스팅 하셔도 되고 그 앞에 이제 그 전 거를 테스팅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if 문장 한 개 쓰세요. if 이런 얘기예요. if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한 개 붙이세요. 느낌표 붙이시고요. 이렇게 느낌표 붙여주세요. 느낌표 붙여주시고요. 레귤러 테스트라고 쓰세요. 레귤러 알리지 테스트라고 쓰세요. 됐죠? 가로 열고 맨 앞에다 쓰는 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메일이니까 여기 있죠? 알리지 언더바 이메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리지 언더바 이메일 언더바인데 가로 닫고를 해버렸네요. 언더바 쓰시고요. 이메일 콤마 치시고요. 사용법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해야 될 데이터 인풋 태그에 스트링을 써주세요. 그래서 쌍따옴표 찍고요. 샵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은 아이디가 이메일로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한번 가볼까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에 이메일이 아이디가 이메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이메일입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써주시고요.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틀린데 저희가 이메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려면 이메일에 해당되는 게 자기 이메일 한 개 넣어주고 이렇게 문자열로 이메일 한 개 넣어주고 이메일 데이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LELJ 형식의 이메일 데이터를 넣어야 한다 라고 써서 테스팅 해주는 거죠.
이거 쓰시고 이게 펄스라면 가로 닫고 씁니다. if 문장 이렇게 나온 게 펄스라면 이거랑 합쳐서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패턴이 틀린 경우입니다. 틀린 경우 return false로 집어넣는다. false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오셔가지고요. 실제로 회원가입 하시면서 컨트롤 F4 누릅니다. 컨트롤 F4 눌러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생년월일은 이제 맞게 써줍니다. 1999-01-01 생년월일 테스팅하라고 시켜놨기 때문에 이메일은 틀리게 써줍니다. 골뱅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막 쓴 다음에 가입을 눌러보시면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나온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을 패턴에 이게 그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패턴에 저희가 포커스가 아니 지금 연락처인데 여기 연락처에다 써놨네요.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가입을 눌러보면 패턴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대충 A 쓰시고요. A 쓰시고 골뱅이 그 A.com 이렇게 써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썼는데 만약에 A.com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C라고만 썼다. 그리고 이제 가입을 눌러보면 이렇게 형식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형식이 안 맞는 거는 .c라고 쓰면 안 되고 CR 뭐 이렇게 쓰는지 두 글자 이상을 써야 형식에 맞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스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날짜 형식도 패턴에 맞게 적용을 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이메일도 했고, 요거 뭐였죠? 이게 익스프레션인데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죠. 전화번호이네요. 전화번호니까 TEL 쓰겠습니다. TEL. 자, 연락처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써보시면 되겠네요. 연락처. 그러니까 데이트 부분도 이 함수를 써보고요. 이메일도 써보고 TEL도 써보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봐라. 아시겠죠?